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고등부 강사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내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4번의 내신 시험이 모두 끝이 났잖아요. 특히 저랑 동고동락했던 휘문고 학생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시험 출제 경향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저 마지막 이제 제작을 했던 직보 제작 모의고사에서 적중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중문항이라고 하는 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아드님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들들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휘문고 학생들은 너무나 고맙게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11시부터 저한테 문자 그리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제작한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겹쳤어요. 심지어 이거는 지문까지 똑같았어요. 신나가지고 저한테 막 먼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1년 내내 제가 4번의 시험에서 모두 적중 문항을 만들었었거든요. 주변의 강사분들도 저한테 여쭤보세요. 어떻게 그 4번의 시험을 모두 그렇게 적중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저의 어떤 강의 지도 방향하고 연관을 지어서 제가 근데 단순 감만은 아닐 거잖아요. 왜냐하면 4번의 시험을 모두 다 적중을 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저의 어떤 강의 지도 방향하고 관련을 지어서 제가 어떻게 내신에서 적중 문항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겨울특강 시간표 관련해서 예비고 1, 예비고 2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번 마지막 시험이었던 2학기 기말고사 출제 경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총평을 하자면 평이했습니다. 작년도 내신 문제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2022학년도 내신 문제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꼬아서 내고 논리형 문항이 막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2학년도 내신 문제랑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러면 기존에 어떤 올해 막 강화가 됐었던 그런 휘문만의 논리형 문제들이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휘문만의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험장 안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좀 최소 한도로 비율이 줄여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휘문 특유의 논리형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됐느냐. 소설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유능길의 완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작품 안에서 그 학교 선생님만의 독특한 발상 혹은 관점이 녹아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적중 문항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제 예상보다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절반은 이제 논리형 문항이 있었으나 절반가량은 그냥 단순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기존의 3번의 시험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꼬아서 생각을 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짜리 학생들도 꼬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실수를 한두 개씩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그 학생만의 잘못은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휘문고의 어떤 그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진화를 해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아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휘문만의 어떤 논리형 스타일 최소한도를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 시험인 만큼 좀 쉽게 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총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3번의 시험에서 등급이 잘 나뉘어져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까지 그렇게 욕심을 들여서 어렵게 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총평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렇다면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뭐가 있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3개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처음 가져온 문항은 참고로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문제는 제가 여기에 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여기다가 실어놓은 문제들을 모두 제가 휘문고 내신 대비반 마지막 직보 때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실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휘문고 시험지를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여기다가 굵은 글씨로 서논술령 3번 유사 문항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 밑에 얇은 글씨로는 이제 제가 직보 모의고사에서 몇 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아드님 시험지 같이 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서 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휘문고 기말고사 서논술령 3번 유사 문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 제작 모의고사에서 서논술령 4번에 위치해 있던 문제였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소설 완장에 딸려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기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서논술령으로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스탠포드의 유명한 실험 있죠. 이 짐바르도 교수진들이 설계한 실험인데 모의 교도소 실험이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권위랑 관련된 폭력성을 다룬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과 관련된 보기가 그냥 똑같이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 보기를 그러면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완전 제 머릿속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4년 전 EBS에 소설 완장이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 EBS의 보기 문제로, 객관식 보기 문제로 이 진바르도 교수의 모의교도소 보기 문항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그럼 이 부분을 서술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보기 2까지 가져온 거였거든요. 제가 일부러 보기 2는 싣지는 않았는데요. 요 밑에 에리 프롬이 이 특유의 이 실험을 해석한 거는 제가 직접 그 논문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보기 2에서는 저는 뭐 해학과 풍자의 관점에서 이 보기 1의 어떤 실험을 한번 해석해봐라라는 두 가지 이 새끼 문제를 넣어가지고서 논술형 문제를 출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 논술형 3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똑같이 요 위에 문단이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은 요 진바르도 교수를 S 교수라고 칭한 다음에 그대로 문제가 나왔고 핵심 메시지까지 완벽하게 일치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학생들이 시험장 안에서 바로 전날 봤던 특히 그냥 객관식 문제도 아니고 서논술형으로 봤던 이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말 막힘없이 그대로 써냈다라고 하는 후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문항은 이렇고요. 두 번째 이제 적중 문항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한 말씀으로 사실은 외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렇게 지문까지 완벽히 일치한 심지어 서논술형으로 나온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두 번째 문항이 훨씬 더 이 적중 문항에 가까운 문항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원본, 시험지 원본에서는 기말고사 객관식 16번하고 유사 문항이었고요. 저의 어떤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 17번 문항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만든 문제니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는 16번 문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완장에서 두 문제가 겹쳤는데요. 밑줄까지 똑같아요. 기억으로 제 모의고사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니은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밑줄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밑줄이 겨냥하는 시험지에서 겨냥하는 핵심 아이디어 있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치동에서 이 핵심 아이디어까지 정확히 맞춘 강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었냐면요. 이거는 저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특유의 관점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저만의 관점으로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위험하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제가 휘문고 아이들하고는 정말 끈끈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처럼 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제가 수업을 막 하면서 아이들한테 너네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이 시점 관련해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다. 근데 이번에 수업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과연 하실까?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화두를 던져놔요. 그러면 애들이 막 마치 게임처럼 자기가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던 친구도 가가지고 수업을 또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소스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선생님, 역시나
이번에 약간 지나가는 느낌으로 시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교과서 한번 갖고 와봐. 물론 그런 스쳐 지나가는 멘트 같은 게 필기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의 그냥 무의식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판서를 하시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기 때문에 판서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강사들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을 텐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래 눈여겨보고 있던 차에 애가 또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제가 그때 딱 짚은 게 이 기억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 맞지? 했더니, 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요 기억도 얘기를 하셨으면 여기 디귿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요 부분도 그러면은 그 시점으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셨겠네? 라고 하니까, 오,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을 잡고 이번에도 시점 관련해서 좀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잡고 논문을 이제 찾은 거죠. 논문을 찾아서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질 법한 사실은 이 작품이요. 어머님들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교과서든 자습서든 그냥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작가 시점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시점입니다. 더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그 특유의 관점으로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나누는 듯한 느낌을 제가 전부터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학생들하고 이제 워낙 재밌게 수업을 하니까 소스를 던져놓고 자, 이 소스 물어오는 학생은 선생님이 따봉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물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직접 모의고사에 녹여서 이제 제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히 밑줄까지 일치하고 이 내용까지도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가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심지어 앞선 문제는 정말 제시문까지 똑같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적중을 시킨 게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먼저 저한테 이제 연락 온 학생도 이 학생도 다른 대형학원 전전하다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정착을 한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문자로 선생님,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모의고사 때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마도 이 17번 제 모의고사에서는 17번이었겠지만 이제 실제 시험에서 16번 문제 있죠. 모든 학생들, 제가 데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고민 없이 정답 바로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은요. 실제 시험에서는 서논술령 4번 유사 문항을 제가 직보 때 최종 모의고사에서 3번 문항으로 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법에서는 뭐 적중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거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간접 인용하고 직접 인용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를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하고 좀 게임처럼 너네 문법에서 뭐가 나올까? 너네도 한번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스를 얻어가지고 제가 만든 문항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휘문고가 특이한 게 이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을 스위치를 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그 높임 표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신 거를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서 네, 거의 비슷하게 아마 어머님들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문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학생들이 큰 시간의 소요 없이 잘 풀었다고 저한테 후기를 전해줬네요. 특히나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실제 시험에서는 제귀대명사, 높임의 제귀대명사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께서는 당신께서 꼭 직접 담그신 뭐 김치를 뭐 드신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라고 하는 그 제귀대명사가 높임의 제기대명사잖아요. 이 부분이 좀 킬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의 어떤 논술령 3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직보 자료에서 높임의 제기대명사를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대로 나왔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직보에서 제가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단순히 이제 눈 감고 위험하게 그냥 제가 제작한 거 그냥 애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제가 미리 애들한테 이제 단도리를 해놓고 애들이 재밌게 오히려 수업 안 듣던 친구도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예원쌤한테 소스 물어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 혼자서 만든 적중 문항이 아니라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든 문항이라서 저한테는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거 적중시킨 거야. 이런 자부심이 애들한테 생기니까 오히려 그 다음 시험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직전 보강에서 나갔던 자료인데요. 항상 직전 보강 자료는 제가 전날에 정확하게 애들 필기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꼼꼼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재규 대명사 관련해서 제가 짚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동대국에서 이번에 문제가 9문제가량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뭐 사실은 워낙 제가 직보 자료나 아니면 기존 강의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온 바가 있어서 그냥 이거는 어머님들 보시라고 이제 제가 손필기 자료를 항상 마지막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대로 요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꼼꼼히 다 짚어놨던 부분들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 내신 수업 교재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은 대형 학원을 이렇게 많이 다녔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사실은 자료 때문에 대형 학원을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선생님 자료 이렇게 꼼꼼하고 정말 좋은 거 알았으면 저는 원래부터 여기 왔을 거예요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말을 할 만큼 저는 제 자료나 이런 직보 자료 있죠? 혹은 제가 직접 제작한 최종 모의고사 자료에 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소규모 아무래도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또 넣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겨울특강 강의 구성하고 시간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비고 1이고요. 현재 중3이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비고 2입니다. 그래서 예비고 1은요. 총 수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이랑 문법 엮어서 같이 9주 동안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전체 수업은 3시간 30분 수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증원을 하면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은 수요일이랑 금요일이고요. 강사가 직접 진행을 하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교 클리닉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아마 내용적으로 아마 다를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클리닉에서 훨씬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후기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예비고 1은요, 9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개강일 한 번씩 보시고, 예비고 2 같은 경우에는 8주 프로그램으로 개강일이 이제 1월 5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시간표 한 번씩 다 보셨을 테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비 고2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금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 고2는요, 문학이랑 비문학을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2학년 내신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더 꼼꼼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 문학이랑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업을 방학 때 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들은 학생들은 뭐 알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커리큘럼 제가 넣어 놨는데요. 한 번씩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머님들께서 문자나 이런 것들로 직접 보시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저는 말은 여기까지 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랑 같이 동고동락하며 고생 많았던 친구들한테도 진심으로 저 혼자서 만든 적중 문항이 아니라 같이 만든 적중 문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